지난번 시간에 이번 시간에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그런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심리도식의 속성입니다. 그 심리도식이라는 말이 아직도 어렵게 느껴지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성격이라는 말을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심리라고 하는 것은 성품성, 성이고, 도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격격, 격식, 도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격의 속성, 우리가 성격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격은 일관되고, 또 사람마다 다 다르고, 또 성격에 대해서는 고칠 수 없다. 또 이런 말을 가지고 있는데 맞습니다. 성격이 왜 고치 어렵고, 내 성격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더구나 남의 성격은 더욱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되어 있을까요? 그게 가지고 있는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것을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동화라는 말 대신에 자동창이라는 말이 매우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자동창은 자동창문을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자동창문이 어떻게 작동하죠? 자동적으로 열리고 닫히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하기가 어렵죠. 우리의 성격이 내가 인위적으로 컨트롤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동적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철저히 알면 그것을 수동으로 내가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이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심리도식의 속성을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는 내가 내 성격을 다스리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지식이 되고 자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리도식은 어떻게 작동하느냐, 성격은 어떻게 돌아가느냐, 자동이다. 자동이다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 프로그램은 한번 딱 입력해 놓으면 그것이 그 사람의 손을 안 대도 그냥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성격이, 우리의 심리도식이 이렇게 자동화가 돼서 마치 창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고 그런 원리에서 작동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자동화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느냐, 우리가 마음에서는 의식하지 않아도 작동된다. 자, 작동된다 말은 발동된다, 이런 말로 바꿀 수 있고, 활성화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을 한다, 그 다음에 행동을 한다, 이와 같은 것은 전부 다 성격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심리도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도 할 수가 있고, 말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와 같이 보통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일일이 우리가 의식하고, 다시 말하면 생각해서 말하고, 생각해서 행동하고, 생각해서 화내고, 생각해서 짜증내고, 이렇게 하면은 참 좋기도 하지만 나쁘기도 하죠. 어떤 나쁜 점이 있습니까? 참 사는 게 얼마나 모든 걸 의식하고 하려고 그러면 불편합니까? 그래서 이 자동적으로 작동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장점이 또 그 나름대로 있겠습니다. 자, 그 뒤에 가서 또 더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심리도식의 속성은 정교합니다. 자, 정교하는 것은 더 섬세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봅니다. 자, 그럼 사용할수록 세련됩니다. 그러면 사용할수록 숙달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발달하느냐? 자꾸 섬세하게 세련되게 발달합니다. 우리가 운전을 처음 할 때는 누구도 버벅대죠. 그러나 그것이
좀 지나면 세련되고 숙달되고 발달합니다. 우리의 그 성격도 이렇게 계속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발달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발달하는 것은 참 좋죠. 그런데 그게 그 발달에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또 뒤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속성이 영속합니다. 자, 무슨 말이죠? 예. 영속이라는 것은 계속 진행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한번 습득한 도식은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고수하고 버리지 않는다. 여기에 해당되는 그 속담이 하나 떠오르죠. 3살 먹은 버릇 언제까지 간다? 80까지 간다.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속하는 이 성격조차도 우리가 심리소식을 제대로 알면 영속하지 않도록 얼마든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도식 속성을 아는 것이 우리가 내 성격을 다스리고 또 다른 사람의 성격을 이해하고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면 특히 대화를 하면 필히 부닥치는 게 뭡니까? 갈등, 충돌, 오리죠. 이것이 왜 이러냐?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말하자면 심리도식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갈등이 생깁니다. 그 이혼의 핵심 사유가 뭡니까? 성격 갈등입니다. 성격과 성격이 부딪혀서 충돌이 나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스트레스가 쌓여서 그게 견디지 못해서 관계가 점점 균열이 되는 거죠. 어디 뭐 이혼만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관계도 이제 부딪히고 갈등하면 계속해서 마음의 아픔, 그런 걸 우리는 앙금이라고 그러죠. 그런 앙금이 생기면 우리가 관계가 점점 나쁜 쪽으로 결국은 관계가 깨어지거나 멀어지거나 없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리도식의 속성 많지 않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은 자동 프로그램으로 그냥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 의식하는 것이 매우 좋고요. 이와 같은 것이 계속해서 정교화해서 발달하게 되고 한번 발달하는 것은 오래오래 지속이 돼서 그것을 바뀌지 않고 일관되게 간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은 그 심리 소식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럼 심리 도식에서 이 장단점이 또 있어요. 자, 자동화의 장점이 뭡니까? 우리가 자동화는 편하죠. 능률적이죠. 효율적이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이런 것을 일일이 생각하면서 한다 하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우리가 이제 자동화의 극치가 뭡니까? 우리가 복싱 선수들이 복싱을 할 때 상대방이 그 세게 공격하면 잽싸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피하거나 아주 잽싸게 반격을 해서 상대방 선수를 또 타격을 가하죠. 우리가 상대방이 굉장히 그 말에 타격을 주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 말을 받아칠 수 있는 그런 말로 아주 세게, 그것도 더 아주 세게 공격하지 않습니까? 예. 이와 같은 것이 자동적으로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것은 장점입니까? 예, 이거는 단점이죠. 그런데 장점도 있다는 거죠. 참 남을 수용하고 남을 배려하고 넉넉하게 남을 잘 포용하는 이런 것이 아주 자동적으로 된다면 얼마나 자기도 편하고 상대방도 좋고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좋은 심리 도식은 이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게 참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글쎄 이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문제는 자동화의 단점이 문제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자, 나쁜 소식일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예. 더 편하고 더 쉽게 하기 때문에 나쁜 행동을 더 세련되게 더 고질적으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은 뭐 욕을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아주 무례하고 상대방의 상처 내는 말을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비난하고 비판하고 비꼬고 하대하고 이런 것이 자동적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이제 그런 자동화되어 있을 때는 이건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자동적으로 안 하기 위해서 우리는 심리도식을 배운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정교화의 장점은 그리 설명을 안 해도 알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자, 쓰면 쓸수록 세련되고 숙련되고 섬세하게 발달되니까 좋은 것은 더욱 세련되고 더욱 숙련되고 더욱 섬세하고 우리가 구구단을 외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굉장히 더듬더듬 외우지만 어느 정도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아주 그냥 숙달이 되면 자다가 깨워도 3구는 얼마냐면 27하고 8호 얼마냐면 40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을 해봐도 10년 할 때, 3년 할 때, 5년 할 때, 20년 할 때가 이 세련도가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말도 그렇잖아요. 좋은 말을 이렇게 정교하게 이렇게 발전시키면 참 좋은데 나쁜 말을 씀으로 해서 점점 이 정교화의 문제가 되죠. 예, 그게 바로 정교화의 단점입니다.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점점 나쁘게 세련시키고 나쁘게 숙련시키고 나쁘게 섬세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본인이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그런데도 다른 사람은 압니다. 그러니까 자기 성격을 자기가 잘 모르면 자기가 잘 컨트롤해야 돼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불행하고 또 관계가 불행하고 결국은 어떻게 되죠? 너도 불행하고 나도 불행하고 이런 일이 바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잘못 발전되게 정교화하는 것은 매우 매우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속화의 장점도 있죠. 예. 한번 습득한 도식은 영구히 유지되는 것은 참으로 장점이 있죠. 우리가 한번 잘 이해하고 또 암기하고 경험한 것은 이는 거의 평생 가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안 좋은 내용을 영구히 지속하고 유지하고 하면 어떻게 되죠? 그런 것 중에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상대방한테 비난을 받거나 속상한 일이 있으면 이건 아주 영구히 갑니다. 이거는 단점이 되는 거죠. 한번 잘못 습득한 도식은 오래오래 간다는 거죠. 여기에 가장 걸맞는 그 속담이 하나 소개했죠. 그게 뭐예요? 3살 먹은 버릇 평생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사실 3살 먹은 버릇에 대해서 할 얘기 하자면 굉장히 많은데 우리의 성경은 어린 시절에 마치 건축으로 말하면 그 기초 골격이 만들어진 거죠. 우리가 3살 이전의 성격이 중요한 성격은 다 만들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은 여러 심리학자가 검증을 해 본 결과 상당히 맞고 또 우리가 경험컨대 정말 성격은 안 변하잖아요. 고질이잖아요. 예. 왜 그래요? 이게 자동화돼서 그렇다는 거죠. 이것이 정교화돼서 점점 좋은 것은 더 좋게 되고 나쁜 것은 나쁘게 되고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 끝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는 성격은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면 참 진짜 평생 불행하죠.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것도 뭐 때문에 행복하지 않습니까? 내 성격 때문에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이거를 심리도식을 제일 끝마치면서 하는 것은 지금까지 다 몰라도 이 심리도식에
마음의 속성, 마음이 작동하는 이 원리를 알고 있으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나를 어떻게 돌아야 됩니까? 남들이 나한테 뭐 이러이러한 그 성격은 나쁘다고 하는데 내가 이것 다음번에는 이런 이야기를 2번 듣지 않아야 되고, 내가 인간관계를 하는데 이런 문제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가 이건 어떻게 하더라도 내가 고쳐야 되겠다. 고친다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가 심리도시를 하는 것은 예측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선택이 자동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선택했는지 아닌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알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잘 알고 내 성격을 잘 안 건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역으로 또 다른 사람 성격을 잘 알고 다른 사람이 잘못 건들면 막 폭발되는 거 그런 걸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격의 속성, 그게 이제 심리도식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심리도식을 왜 배우느냐? 성격을 보다 심리학적이고 과학적으로 배워서 우리의 성격을 그리고 나의 성격을, 성격이 인간관계 하는데, 대화하는데, 살아가는데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배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딱 한마디로 정리하고 끝을 냅니다. 자, 성격의 속성, 우리가 심리도식의 속성하고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자동화, 정교화, 영속화. 이것을 꼭 명심해서 내 성격이 이렇게 작동하고 다른 사람의 성격이 이렇게 작동하는구나, 그렇게 알면 지금까지 모든 배운 것을 다 한꺼번에 그 중요한 부분을 터득하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또 그 성격 심리도시에 또 그 상반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심리 양식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배우면은 그렇구나 하고 상당히 공감을 하게 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